하동에서 만나는 박경리와 토지, 하동 송림공원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대학교의 박상민입니다. 오늘 저는 하동 송림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송림공원은 조선시대 영조 때 섬진강의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조성된 대규모 소나무 군락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 송림공원은 아름다운 섬진강, 백사장, 그리고 여러 어떤 체육시설들까지 같이 겸해지면서 하동군청을 대표하는 명승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동군청의 대표적인 명승지 하동 송림공원에 1894년 갑오농민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박경리 선생의 토지에 따르면요, 그 동학 장수 김계주가 여기에서 하동군에 있는 수많은 양반들과 토호들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목을 다 잘라서 여기 하동 섬진강의 백사장이 붉은 피로 물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경리 토지는 1897년 한가위에서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하는 날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1897년 한가위라고 하는 시점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실패로 끝나고 3년쯤 지난 어느 날이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토지는 동학농민전쟁이 실패로 끝나고 그 후 50년 동안의 우리나라 역사를 동학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초에 동학장수 김계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계주는 어떤 인물인가요? 천은사의 주지 스님으로 있던 우간 스님이 있는데 우간 스님의 친동생으로 김계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김계주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동학 대접주 김계남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학 장수와 불교의 스님이 형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실제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은요, 그 동학 지도자들이 절에 많이 숨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님들과 교류를 했던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김계남의 형님이 스님이었지는 않아요. 스님은 아니었지만 김계주의 친형으로 우간선사를 설정한 토지의 어떤 그 설정 자체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개연성이 있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토지에서 김계주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그 천은사에 윤씨 부인이 백일 기도를 하러 와요.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청산가부가 되고 남편의 명복을 빌러 백일 기도를 하러 왔는데 그때 마침 광군의 눈을 피해 김계주도 숨어 있었죠. 그리고 김계주가 윤씨 부인을 겁탈을 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김한이 태어납니다. 이 이야기가 전체 작품의 시작인데 실제 토지 이야기는 그래서 1897년이니까 1894년까지 김한은 아버지 김계주를 따라다니다가 김계주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자 구천리로 이름을 바꾸고 최참판가의 하인으로 숨어 들어왔다가 다시 형수인 별당아 씨와 사랑을 하게 돼서 둘이 야반도주를 합니다. 이게 작품의 시작입니다. 흔히들 녹두 장군 전봉준을 동학농민전쟁의 어떤 최고 지도자로 알고 있지만 토지에서는 김계주를 어떤 최고 지도자처럼 묘사합니다. 역사적 사실로 봤을 때 김계남은 당시에 이쪽 삼남 지방에서 많은 농민들이 굉장히 따랐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토호들과 양반들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어떤 처단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붙잡혔을 때 전봉준은 서울까지 압송돼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김계남은 그냥 곧장 처형당합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김계남이 이쪽 삼남 지역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존 인물 김계남이 여기 하동에 왔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계남이 하동 지역에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김계남의 오른팔이었던 김인배가 이쪽 하동 지역의 어떤 동학군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작품에 나온 김계주가 작품에서 여기 하동 송림공원에 와서 양반들과 토호들을 갖다가 이렇게 처단했다는 기록 자체는 작품 속의 기록이죠. 작품의 기록은 어떤 역사적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기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계남의 본명은 김기범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의지로 10개자 남자를 써서 김계남으로 스스로 개명을 했습니다. 전봉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봉건적 체제 속에서의 어떤 개혁을 추구했던 온건한 개혁론자였다고 한다면, 김계남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반봉건적이고 급진적인 개혁론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박경리 토지에 의해 이곳 송림공원은 동학농민전쟁의 역사적 현장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남쪽에 새로운 세상을 열고 싶어 했던 김계남의 꿈을 여러분들도 이곳 송림공원에서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동에서 만난 박경리와 토지였습니다.